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이제 16일 지금 오후 3시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했는데 오후 되니까 많이 포근해졌네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녹이시면서 그야말로 일상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현 정권의 여러 가지 핵심 비리 사항들 정말 빨리빨리 수사가 진도를 나가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모든 의혹들이 깔끔하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부디부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나라가 더 이상 두 쪼가리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좌우 이념 대결하면서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만 지켜보면 될 텐데 이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관해서 정치적인 잣대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피로도가 보통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조치가 오늘 또 나왔어요. 이제 서울 본청 우리 경찰청 본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청 압수수색 지금 최근에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에서 경찰 보는 눈이 좋을 리가 없죠. 또 경찰은 지금 흥분되어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가운데 직제 개편을 통해서 그리고 인사 보복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와대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과연 어디로 제대로 굴러갈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24일하고 26일 날 있었고 바로 오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주로 정보화 담당관실 전산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 김기현 시장이 후보를 공식 출마하는 날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결국 떨어졌어요.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진행된 여론조사 팍팍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선거에서 낙방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이 8번의 낙선 끝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 총 8번이나 낙선했는데 9번째 8.9기로 당선이 됐어요. 이 당선될 때 시작이 바로 청와대에 의한 경찰의 하명 수사 의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아가지고 누가 줬느냐?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이 줬어요. 그런데 이 송병기는 사직을 하고 이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게 출마를 선언한다는 게 이게 보통 강신장도 강신장이만 민주당 지금 공천 공정하게 하네, 또 컷오프를 어떻게 시키네,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건의 비리의 당사자로 지금 주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그 좋은 울산 부시장 자리를 내놓는다. 이거 상상에 갈 수 있나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송병기가 이제 2017년도 10월에 김기현에 대한 주변 비리를 청와대의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한테 전달해가지고 청와대는 이 첩보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현재 민정비서관입니다. 거쳐서 경찰청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거를 울산에 넘기니까 울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황운하가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무죄로 풀려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청에 과연 이 수사 지시 내려간 일자와 내용 이런 것이 메인 서버에 전부 저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오늘 두 번째로 이 압수수색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는 울산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 수사대에서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수사 문건들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사 함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일방의 다른 핵심 당사자가 황운하입니다.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었는데 요즘 돌고 돌아가지고 대전 거쳐서 지금 최근에 총선에 나오네 안 나오네, 사직을 원하네 안 하네, 사직을 시켜줄 수 있네 없네, 많은 말들을 양산해낸 사람이 황운하인데, 황운하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경찰 인사에서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는데요. 이 사람도 총선 마지막 출마 하루 전날 사표를 내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황운하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병기,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데 전부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경찰에서는 사직원을 처리하지는 않은 상태고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황운하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바로 1월 16일 오늘 검찰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출두 요청을 받았는데 본인이 출마도 해야 되고 또 입후보 예정자로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검찰 출두 일정을 조정 중에 있고 출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당당하게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이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 통보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내려고 검찰이 아주 작심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빨리 이거 수사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수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뒤숭숭하고 좌우로 대결하고 이렇게 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검찰이 이 울산시장 선거하면 또 개입되는 인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에요. 왜냐하면 임동호가 본래 이 송치로보다 훨씬 현장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유리했는데, 그리고 임동호가 출마까지 선했는데 느닷없이 임동호가 아웃되고 말이죠. 그 자리를 송철호가 전략공천으로 말하자면 출마를 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 즉 임동호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거 공작을 했는지, 어떤 정도의 선거 개입을 했는지, 이것을 지금 조사하는 것이 검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뉴스가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임동호가 출마 전날 청와대에 한병도 수석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리 다른 데 가면 어떠냐 이걸 물어봤는데요. 그 전화하는 소리를 주변에 있는 임동호 측근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동호가 당시에 회의를, 울산시당 위원장이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병도한테 전화를 왔대요. 전화가 오니까 스피커폰으로 모드로 해놓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임동호 측근들을 이미 다 불러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임동호도 부인을 못하는 것은 전화가 왔다는 거,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자리를 갈 건지 얘기가 왔다는 거, 여기까지는 부인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지금 이제 다르냐? 검찰에서는 다른 데 가라는 것이, 말하자면 울산시장은 나오지 말아라. 울산시장 안 나오면 청와대에서 알아서 다른 좋은 자리 줄 테니까 나가지 말어. 이렇게 한병도가 교통정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2018년도 2월 23일 딱 한 번 정도밖에는 임동호한테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의 단독 취재 결과 한 번이 아니고 최소 2차례 정도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 23일 이전인 2월 13일에 한병도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2월 12일은 2월 13일 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선거를 출마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는 임동호한테 이 내용을, 한병도한테 이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동호 얘기는 그런 제안을 했지만은 이것이 후보 출마를 안 하는,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공직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서로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을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이거는 공직 대가를 가지고 자리를 바꿨다. 엄청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임동호 수석을 3번씩이나 불러다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병도 정무수석이 당시에 1월 말에도,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말에도 청와대 인사비서실 행정관을 시켜가지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자리 제안을 한 것으로도 지금 검찰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청와대 인사실 행정관이 국내 공공기관으로 갈 생각은 없느냐, 공공기관 자리는 A급지, B급지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생각한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병도 수석이 2018년도 1월 말, 그리고 2월 12일, 또 2월 23일 이런 3차례 이상에 걸쳐서 울산시장 선거를 두고 집중적으로 임동호한테 울산시장 출마를 말리면서 다른 자리를 제안했을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청와대 이 한병도도 공무원입니다. 이 청와대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가 2016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의 지지도를 파악하는 자체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당에 전달하도록 지시해가지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로 인해서 작년 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는 한병도 전 수석에게 임동호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대가로 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이 한병도에게 선거법상 후보 매수죄 적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병도 수석 이미 다 불려갔죠. 임동호 3번씩 불려갔죠. 경찰청, 본청 2번, 울산청 또 압수수색.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송철호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송철호도 이미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철호를 부르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그 당시에 또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또 전화했다. 이런 말까지도 다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줄줄이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 용기를 내서 직제 개편이든 인사 보복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매듭짓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전옥현의 안보정론 논평에 만족해 하시면요, 좋아요 물론 많이 눌러주셔서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지만 부디 주변에 아시는 지인분들께 많이 전파해 주셔서 제가 새로운 구독자를 많이 모시고 빨리 30만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 전반의 실패가 누적되고 있는데, 더 이상 실패가 누적되면 정말 우리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제가 잠을 2-3시간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 방송 주변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전옥현에 대한 지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부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 4월 총선에서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검증받은 인물로 서초 갑지역의 대표 주자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단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